자,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기사의 휴식권인데요. 그중에서도 화장실 이용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는 약 412개의 노선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시간 이상의 중장거리 노선만 243개로 절반이 넘는데요. 문제는 중장거리 운행에도 불구하고 회차지에서조차 화장실이 없어 버스 기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서울시의 화장실 확보를 건의했지만 서울시는 근무와 관련된 시설인 만큼 운수업체가 할 일이라고 하고 운수업체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버스 기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다행히 서울시가 전수조사 후 개선에 나섰지만 9월 현재 여전히 20여 곳에서는 화장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9월 내 전 노선에 화장실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설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버스 기사들의 화장실 확보 실태와 더불어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시내버스 자주 타시죠? 그럼요. 예. 저는 중앙차선이 없었을 때는 뭐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는데요. 네. 중앙차로가 생긴 후부터는 요즘에는 거의 매일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데 또 저희 집 근처에는 또 버스 노선이 버스 회사가 3개나 있어요, 종점이. 예. 그래서 자주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세환 씨는요? 네, 저도 버스를 좀 이용하는 편인데요. 지하철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니까. 네, 돌아가기도 하고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여유가 있을 때는 거의 버스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이용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버스 탈 때 버스가 좀 늦거나 혹은 뭐 제때 안 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 과거보다 좀 버스 이용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죠. 뭐 조금 늦거나 그럴 경험 가끔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도로 사정상 또 뭐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또 그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서비스 면에서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예. 정류장 근처에 뭐 의자가 있다거나 또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서 몇 번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림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스마트한 버스 앱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렇게 저랑 같이 차를 마시다가 종희야 지금 내가 탈 버스 곧 도착해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간다거나 이런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기사님들이 장애우들이 탑승을 할 때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풍경을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예. 김세환 씨는 어떠세요?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가 한참 안 오다가 예. 한 번에 막 2-3대씩 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럴 때 보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정말 많이 없어졌고 그 제때 온다는 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이 제때인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잖아요.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네. 이런 게 요즘에 대부분의 정류장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럼 한 1-2분 사이로 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차 간격이나 위치 확인 같은 서비스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버스 정류소의 풍경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네. 개선되고 깔끔해지고 이런 네. 모습인데 지금 이제 뭐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내버스를 네, 네. 이용하면서 아쉬운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를 탈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원치 않는 음악을 강제로 듣게 될 경우인데요. 아. 네, 뭐 뉴스를 가끔 크게 틀어놓으신다거나 뭐 그 기사님들이 좋아하는 음악 있어요. 예. 그거 크게 틀어놓으실 때 그때 좀 거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기사님들이 빨리 출발하시고 예. 또 급하게 서시고 문도 빨리 열고 빨리 닫고 그래서 이게 타고 내릴 때 사실상 기사님들이 뭐 자리에 뭐 앉아 계시다가 네. 도착하면 그때 일어나서 내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내리려고 했을 때 문이 닫혀서 출발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하게 운행하는 이유가 기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급한 그 배차 살인적인 배차 간격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예. 아쉽죠. 그렇군요. 그 승객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운전 습관이라든지 시스템이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김세환 씨는 어떤 부분 좀 개선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네. 버스가 딱 서서 내릴 때 벨을 저희가 누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완전히 쓰고 문이 열리면은 일어서려고 하는데 같이 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버스 기사님들이 못 기다리고 출발을 먼저 할 때가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 때도 버스 카드 띡 찍자마자 바로 부웅 하고 출발을 해서 예. 최소한 자리를 앉기까지는 말더라도 손잡이를 좀 잡은 후에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사실 좀 좋아져야지 버스 서비스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화장실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 급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장실이 급하셔서 예. 급하게 운전하시는 그러게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사들이 비뇨기 질환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버스 기사들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도 처음 이 아침 반차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코믹 드라마를 잠깐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버스 기사님이 그 출근 시간에 그 손님들을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세우시더니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님들이 아니 기사님 저희 시험이에요. 뭐 저거 지금 빨리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러는데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아침부터 참았어. 이러면서 탁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구나. 얼마 전에는 또 기사님들의 그 점심 식단에 잔치국수하고 콩국수가 나왔대요. 네. 그런데 전원 잔치국수를 드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 콩국수는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날 우려가 네, 운전 중에 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갈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콩국수는 절대 안 드신다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식사 후에 많이 졸리실 텐데도 커피는 안 드신대요. 아. 게다가 또 식사 후에 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 좋은데 물조차도 3분의 1컵만 드신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기사님들의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고요. 이젠 버스를 타면 기사님들의 안색부터 살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 이렇게. 예. 네. 김세아 씨는 어떻게?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지나갈 일이 있는데 네. 가끔 보면 기사님들께서 그 여의도 공원 옆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네, 맞아요.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충이 있구나 라는 생각은 좀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화장실 문제가 겹쳐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운행을 할 때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버스 안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용변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회차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몇 개 노선에서 잘 안 돼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더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20개 노선 정도만 화장실이 없는 상태고 대부분 화장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화장실을 확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왜 이걸 서울시가 하느냐. 버스 노선은 버스 회사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나서서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운수업체하고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운수업체는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을 책임져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는 도로와 노선에 있어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시고 행정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협력하는 관계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여기에서는 서로 발뺌을 하면 안 되죠. 예. 서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두 분이서 똑같이 서울시와 운수업체가 똑같이 네. 근무 환경을 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김세환 씨 의견은 어떤가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버스 요금 가지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금 같은 중요한 사항일지 몰라도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면서 이런 일을 운송업체에게 약간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최종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서울시에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감독기관이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그럼 어디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나정희 씨. 기사의 근무 환경을 책임져 줘야 하는 버스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만드는 자리나 또 노선을 정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주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또 이렇게 뭐 불편 호소도 있고 뭐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므로 서울시가 그런 자리를 정해준다거나 이 노선에서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주셔서 하면 좋겠고요. 20개 노선이나 화장실이 없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 다들 아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장실 못 가게 되면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거든요. 맞아요. 절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저는 운전도 집중할 수 없고 안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기사님들의 용병권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세아 씨. 저도 비슷해요. 그 신경이 그렇게 막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신경이 막 글로 쏠릴 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 화장실 갈 데 없냐 이것만 찾게 되는데 이 버스 기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분들도 엄연히 시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운행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고요. 네. 시에서도 이런 면을 좀 생각을 해서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공중 화장실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공중 화장실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먼저 그 실태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 서울시가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체 142개 노선에서는 미설치가 돼 있다가 9월 안으로 시정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2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형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긴 한데 간이 화장실의 형태로 설치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간이 화장실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용하는데 사실 좀 악취도 나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언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서로 좋을 텐데요. 예. 네. 저도 간이 화장실보다는 뭐 북한산에 올라갈 때도 간이 화장실 절대 이용하지 않거든요. 출발하는 곳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을 때 딱 그렇죠. 들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올 때 또 이용하곤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화장실 우리나라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깨끗하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노선에서 그런 상가가 있는 쪽으로 노선을 좀 변경하면 어떨까. 어차피 네. 상가가 없는 곳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가서 상가가 있는 밀집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변경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화장실을 마련을 해야겠는데 간이 화장실은 아무래도 관리면에서나 뭐 냄새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 이왕이면 화장실을 만드는데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기사님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그렇게 네.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환 씨 의견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간이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네. 그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서 간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하루만 이렇게 쉬는 날이 생기고 하면 주변에서 가까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간이 화장실은 시간을 갖고 점점 없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분 의견이 지금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이 화장실을 지어놓고서 다른 식으로 또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는 설치 이전에 그러니까 설치 이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대부분의 시민들 의견이 이럴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버스 회사에서 운행 회차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3-4시간 운행을 하면서 그 화장실에 대한 조치는 쉽지 않다라는 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버스 기사의 그 환경, 근무 환경에 대한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3-4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는 환경,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시고 해결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의 근무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떤 회사는 2교대제여가지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3교대여서 8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고, 또 어떤 회사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래서 네. 17시간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근무 환경이 너무 길어서 도대체 이 긴 장시간을 운전을 하시는데 한 회차를 돌고 나서도 잠시 휴식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한 회차를 돌고 나면 기본적으로 꼭 당연히 30분 이상씩 쉬게 해서 기사님들이 충분히 쉬고 편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의 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걸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고요.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살인적인 배차 시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버스 회사에서는 배차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거는 분명히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변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사고가 난다거나 승객들이 많이 타고 내릴 수도 있고 네.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딱 정해놓고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해서 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배차 시간과 그리고 기본적인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면 난폭 운전도 없어지고 편안하게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서비스 질도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정희 씨 주변에 그 버스 운전 관련 노조에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 네. 집 앞에 3개의 버스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사님들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버스 기사분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해주셨고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중 한 사람이 나종희 씨의 의견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김세한 씨 의견은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기사님들의 수를 늘려야 된다고 네. 보는 입장인데요. 네. 그 버스를 딱 타서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 그러니까 의자로 보면 제일 앞자리죠. 거기에 딱 앉아서 보면 기계가 딱 보여요. 앞차와 몇 분 거리고 아. 뒷차와의 몇 분 거리고 내 버스는 어디 정도 있다는 게 딱 나오는데 기사님들 보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뭐 8분이면 뒷차와의 간격도 8분이어야 되는데 이게 1분이라도 틀어지면 그거 맞추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무슨 시합하시는 것처럼 그 버스를 막 긴장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 뒷차와의 그런 그 배차 시간을 간격. 가지고 배차 시간을 가지고 예. 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배차를 더 하고 아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낮에 타보면 버스가 굉장히 천천히 와요. 예.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버스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좀 더 배차 간격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이제 휴식권 보장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버스 업체에서의 논리는 운행 회차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듯하게 운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운행 회차를 좀 줄이더라도 운전기사들의 휴식권을 좀 보장해줘야 된다. 이 나종희 예. 씨 의견과 비슷한 얘기고요. 아니면 아예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을 좀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 회차나 또 인건비 문제는 다분히 버스 회사 측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운송 원가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아. 도대체 얼마가 되길래 이렇게 기사님들을 장시간 부려먹고 월급도 제대로 조금밖에 안 주고 휴식 시간도 안 주고 게다가 용병권까지 보장 안 해준다는데 정말 놀랐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는데요. 네. 인원도 확충해야 되고 운송비를 확실하게 해서 노동한 대가를 기사님들이 충분히 그걸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버스 회사에서 이제 정비직에 200명을 적게 고용을 해서 연간 44억 원을 유용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서울시가 이거를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 쓰여지는 게 없는지 그 잘못 쓰여지는 부분들이 버스 기사님들에게 그 유용한 대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세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중공영제잖아요. 네. 어차피 버스 회사가 손해가 나면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좀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방금 그 운행 회차를 좀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어떤 노선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도봉산에서부터 온수까지 가는 예.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160번 예. 버스인데요. 아. 그 가끔 마음이 울적하면 타기도 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아. 안 막히는 경우, 낮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너무 길다 이런 거는 좀 조절을 해서 운행의 그 거리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해서 노선 같은 것도 좀 합리적으로 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사실 이 문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버스 기사의 휴식권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버스 기사들의 경우에 친절도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또 그에 비해서 어떤 다른 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운전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쾌적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다면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버스 기사님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운전해 주시는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네. 버스 기사님이 행복해야 그곳에 타고 있는 승객 모두가 행복할 텐데요. 그런데 저는 기사님들보다는 승객들의 문제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승객들이 기사님들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그럼 저는 이렇게 타고 있는 입장에서 저분 계속 기사님의 신경을 거슬리면 안 될 텐데 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태워달라고 한다거나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 참 야박하네. 여기서 잠깐만 세워주면 될 텐데 왜 안 세워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세워주잖아요. 그럼 버스 기사님들이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잠깐 편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불편을 잠시 잊으신 듯한데요. 우리의 승객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살인적인 배차 간격 빨리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이 탈 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탈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기사님이 직접 내려서 그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도와주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 우리가 버스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모두가 우리 행복하자고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하루 동안 버스 기사분들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나종희 씨의 의견이었고요. 자, 김세현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용객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끔 이제 타셔가지고 요즘 기사님들은 엄청 친절해지셔서 질문 같은 거 잘 받아주시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이 노선이 아닌데 잘못 버스를 타시고 어디를 네. 어떻게 가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히 설명하시다가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약간 짜증을 내면 이 기사 되게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막 민원을 넣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무슨 기사님들이 다산콜세타 120번 뭐 상담원들도 아니고 음.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 정말 궁금하면 120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버스에 시스템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간이 화장실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여의도에서 잠깐 쓴다고 했는데 네. 급할 때는 마음이 쿵쾅쿵쾅 거려요. 네. 기사님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버스 안에나 아니면 정류장에 화장실이 어디 있다라는 걸 좀 표시를 해줘서 거기서 몇 분 정도 더 정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예. 시민들도 그거를 고려해서 버스를 타게 될 거고 네. 기사님들께서도 그 시간만큼 확보된 시간이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버스 기사의 화장실 이용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버스 기사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좀 더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